예,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문제 삼아 국회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편 국감이 끝난 뒤엔 인사 전국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여야의 기싸움으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석 중인 헌재 소장의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 네 분 모시고 전국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섭단체 사당 대변인들 모셨습니다. 민감한 이슈들이 오늘 대담에 굉장히 많아요. 격조 있는 대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담의 첫 주제는 아마 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얼마 안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 소장 후보자의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김인수 권한대행 체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분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현 대변인. 그동안 뭐 헌재 소장 공백 사태로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한 269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정치권의 요청을 반영해서 청와대가 오늘 지명을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에서 지난번에 그 김희수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 그 상임위 때 그 헌재에 대한 것을 보이콧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소장을 임명을 해주면 될 문제인데 왜 안 하느냐라는 요청이 있었고 청와대에서 그런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소장을 인선을 하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야당에서 잘 협조해 하실 거다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야당이 좀 협조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자, 헌재에 대한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가 오늘 이제 발표하는 거 보고 조금 좀 빨랐으면 좋았을 거를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후보자는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어쨌든 뭐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조기에 임명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불필요하게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그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가지고 혹은 뭐 권한 대행 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동안 끌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정 정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이 헌재 소장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당이 좀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좋은 결정이라 하면 그 통과시켜 주는 건가요? 아직 멀었죠.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장을 조기에 임명했다는 거겠죠.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재판관을 자꾸 지명을 하는지 그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 헌법재판소장이 장기간 공백 사태에 있기 때문에 지명을 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에서 3대 3대 3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었죠. 추천했던 인사인데 그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함으로 인해서 3대 3대 3의 원칙이 일단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부결됐을 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임기가 짧은 얼마 안 남은 그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단지 헌법재판소장이 장기간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지명을 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압박은 좀 있을 뿐 나머지 조건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헌재 소장 임기 입법 미비 그 부분은 지금 빨리 좀 그 부분도 좀 정치권에서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먼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좀
더듬어 보면은 예, 우선은 김희수 후보자 부결됐을 때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 대행 체제를 마치 유지할 것처럼 했다가 뭐 소장 말고 재판관 먼저 임명을 했다가 이제 와서는 뭐 임기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우선은 인사 문제에 관한은 약간 청와대가 좀 숨고르게 들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이제 인사가 남아 있어요. 그 홍종학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감사원장, 그 다음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등등의 인사를 놓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건은 숨은 그림은 사실은 자녀 임기를 만 하는 거다라는데 숨은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참에 헌법소장에 관한 헌법소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예. 이렇게 처리하고 그 야권에서 크게 거부할 수 없는 후보자를 내놔서 이 예. 턱을 넘어가면서 예. 나머지 있을 수 있는 그 공격을 좀 무디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예. 인사 문제에서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사실은 이거는 청와대 인전 그 참모진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인사 검증 라인, 추천 라인 이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의 숨고르기 하기 위한 카드 아니었나 예. 이렇게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약 1시간 40분 전에 청와대가 헌재 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고 저희들이 그에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금 이제 박정학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다음 달은 아마 인사 전국이 될 것 같아요. 뭐 홍종학 지금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내달 10일로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자 일단 그분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지금 증여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청문회 관문 통과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대변인께서는? 예, 뭐 근데 이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아무래도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인사 원칙까지 가지도 전에 예. 일단 스스로 부를 대물림 받은 사람이 부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게다가 어쨌든 그 경제 정책에서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고 할 수 있는 박정희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치즘과 유사하다. 거의 망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하고 이것은 재벌 자체가 뭐 나쁜 악영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점에 대해서는 그 인정하고 있는 뭐 여당 입장과도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나쁜 평가를 하는 사람이 과연 적정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이제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내정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19대 국회를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하셨군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경제 분야를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높고 예. 그리고 이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야당에서 증여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 증여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탈루를 했다라면 뭐 비판을 달게 받겠지만 예. 그건 아니다. 탈루한 건 아니다. 그러고 인사처분의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을 예. 저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과도한 신상 털기로 들어가서 또 이제 인사 문제가 마치 있는 것처럼 좀 부풀리게 되어 있는 점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덕 검증도 해야 되고 정책 검증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실력에 대해서도 평가가 예.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본인의 그 뭐 증여했다 본인 문제까지 또 일부 언론에서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야당 의원 중에 그러니까 뭐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뭐 거의 그 이제 불법한 일이 있느냐 없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증여 문제까지 놓고 들어가면 사실은 조금 좀 과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네. 국민의당은 인사 문제 관련해서 캐스팅 보트를 톡톡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몇 가지 케이스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근데 이제 장관 후보자는 본회의 통과를 안 해도 되니까 물론이죠. 예, 예.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만 남아 있는 예. 거죠. 근데 참 그 일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 후보자인데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이 사실상 바닥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친문 핵심 보훈 인사로 마지막 그 장관 후보자를 내놓는 게 이게 장고 끝에 악수가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만은 국민들이 과연 어찌 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예. 대통령 국민통합정부 탕평 인사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까지 친문 핵심 인사로 채우면서 탕평 뭐 통합 인사를 하는지 여부 우선 그게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증여 문제가
일반적으로 증여 문제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홍종학 후보자가 본인이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자기 딸, 그다음에 본인 이렇게 증여 문제가 나오는 것이 과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자기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는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홍종학 후보 쪽에서는 증여세를 철저히 납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친문 인사라고 핵심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분은 시민사회단체 교수 출신 전문가 그룹으로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고요. 캠프 활동은 아니고 당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물론 이제 캠프에도 합류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20대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출마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캠프를 구성을 했던 거고 선대위로 간 거잖아요. 시민사회 쪽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켰던 분이고요. 캠프에 합류한 것은 그러니까 그 불출마하면서 뒤늦게 이제 들어오신 분이고 그래서 뭐 보훈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표현이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홍종학이라고 예를 들면 포털 검색창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언론 기사가 다 나옵니다. 그 언론 기사에 전부 친문 핵심 인사 누구 등 할 때 나올 때 홍종학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언론이 그렇게 부르면 제가 언론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럼 그걸 그렇게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팩트를 친문이라고 말씀드린 규정할 거예요. 때는 저희도 그러잖아요. 얘기한 친박이나 규정할 때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뭐 어떤 경우든 홍 후보자에 대해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고 뭐 앞서 다들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뭐 덧붙이면은 두 가지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썼던 신설부처예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그래서 그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부처인데 과연 이 홍 후보자가 이런 부처의 수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 부의 대물림 얘기하고 뭐 재벌 개혁 얘기했다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건 좀 틀린 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불법이 아니니까 증여 다 했으니까 불법이 아니니까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또 조금 들어가 보면은 과연 왜 본인과 그러니까 장모로부터 뭐 최근 4년간 30억 이상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쪼개기 증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증여 액수가 뭐 10억, 30억, 50억 기준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렇게 불법으로, 그러니까 편법으로 탈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증여를 했지 않았나는 그 의심들이 좀 검증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검증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거 보면 인사청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때 인사 숨고르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는 더 이상 인사에서 문제가 되거나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런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던 그 안에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참모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냥 독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는 각 당들이 좀 신경을 써서 물론 이 철저한 검증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금 그런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분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박문진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데 대해서 반발해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국회 일정은 아직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겁니다. 오늘 10개 상임위가 있었는데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잠시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를 2명을 임명한 부분이 적절한가 부분들, 물론 이제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택한 부분 두 개를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국민의당 김대빈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먼저 하시죠. 예. 저는 우선 박문진 그 이사 선임부터 얘기할까요? 예, 그러시죠. 그 방송문화진흥회 그 법이랑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의하면은 사실 박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례적으로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에서 6대3 정도의 구도로 이렇게 쭉 관행화돼 있었던 거지 법에 명문화돼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 몫이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도 계류돼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을 우리 정권에서 장악하겠다. 이렇게 그 의도하거나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돼야 된다. 특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그 제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제출해 놓은 법안에 의하면은 사실 어느 정권이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 예. 법이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빨리 처리하면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는 이걸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안 하나 2명 가지고 한쪽에서는 반드시 2명을 임명을 해서 예를 들면 MBC 사장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MBC 사장을 바꾸겠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 반대쪽은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9년 10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우리 몫이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두 당 다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른정당 얘기 듣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조금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때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난 9월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논란이 된 건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워낙 방송이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니까 예. 방송사의 사장을 선임할 때는 소위 방송법 개정안의 그 부분은 사장 추천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사진 구성이 뭐 저 대통령 얼마, 여당 얼마 이래서 약간 그 비중이 정부 여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당에서 7, 야당에서 6, 이래서 13분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특별 다수제라는 걸 둬서 그중에서 제일 많이 표를 얻는 분이 사장으로 추천되게 이런 게 방송법의 사장 추천 관련한 핵심 요지입니다. 예, 예. 이거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이게 민주당에서 지난 그 야당 시절에 방송사 사장이 너무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다라고 해서 먼저 발의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거 지금이라도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갑자기 재검토 지시를 하셔서 예, 예. 사실은 오늘의 이런 사단이 났고요. 뭐 또 하나 굳이 보태면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는 국감이라고 뭐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감이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맨날 보이콧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고 어쩌면 자꾸 보이콧하고 그 뭐 이러는 바람에 여당 페이스에 말려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번 예. 국감 특별한 이슈도 없이 막 지나가는 게 여당에서 뭐 맨날 그 저기 뭐 적폐청산이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제1야당에서 아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보이콧 막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도 발굴 못 하고 지금까지 오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도 좀 미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얘기.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예. 지금 그러니까 좀 안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러니까 방통위원 이사 2명을 이제 보궐 기간에 이제 어저께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야당에서 보이콧을 국회 정상화를 안 하고 보이콧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은 이게 기계적 수평적인 문제가 없잖아 있었던 점은 그때 당시에 여권에서 이미 강력하게 반발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이 공전되어 오는 과정이거든요. 마치 이 법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될 개정법,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는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건 논의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거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날이 고대영 차장 저기 국감에 와서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물타기가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증거가 있다라는 게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고대영 사장의 이런 그 사실은 뉴스를 보도하지 못하게 했던 행위 자체는 사실로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 저는 사실은 지금 같은 행동이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진다면 이거는 언론의 정상화가 아니라 파업하고 있는 50여일 넘게 파업하고 있는 KBS, MBC 언론인들을 모욕하는 거다. 그리고 방송을 비정상적으로 되도록 했던 것이 지난 정부 아닙니까? 이거는 예. 명백히 드러난 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고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소위 스케이트장에 가서 일하도록 했던 그 일이 지금 현재 사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연대 책임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국장 시절에 있었던 거고 호가호위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언론인들의 이런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을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을 폄훼하는 거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정치가 개입하는 거다 지금 이 KBS, MBC의 그런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고자 하는 것을 마치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그 보이콧 하는 것이 정상화를 추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좀 알겠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예. 예, 뭐 당연히 비정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권이 오자마자 바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가지고 그 몇 년 동안에 전혀 문제 없다가 오자마자 바로 근로감독을 파견하고 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만듭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내부 문건을 통해서 이미 시나리오가 쫙 만들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사들, 사직 안 하려고 하는 이사들을 홍위병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원들을 통해서 홍위병이라는 노조원들을 통해서 압박하고 협박해서 심지어 직장, 학교, 교회까지 찾아가서 다 사직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장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제 결정을 할 때 이호성 위원장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고 새로 선임을 할 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과연 자기들이 할 때는 정상하고 우리가 여당 시절에 한 것은 당연히 정상화가 아닌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앞으로 정해진 바 아니겠습니까? 그 문건 그대로 조금 있다가 바로 MBC 사장 바뀌고 KBS 사장 바뀌고 이 과정은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궐 이사 2명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이사들은 방문 이사들은 보궐 이사지요. 그 당시에 우리 당이 지명해서 추천해서 했던 이사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새로 선임된 이사처럼 새로운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선임한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이사기 때문에 그 보궐 기간 동안은 우리가 지명한 권한이 유지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관행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관행을 존중하자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현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감 보이콧은 왜 어떤 명분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죠. 당연히 이와 같이 방송 장악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와 같이 그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으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홍위병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지금 그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모욕 같은 발언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은 박근혜 정부라면은 그 논리가 맞겠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요. 지금 언론에서 그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파업하고 있는 거지. 그게 누구의 저 사주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언론인들이 파업하게 된 것은 징계당하고 해고당하고 심지어 암투병 중인 동료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간과하시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이런 보이콧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 건 사실은 어제 이호성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느 쪽 추천 몫이냐, 여당 몫이냐, 야당 몫이냐의 논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그 이명박
정권 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라고 얘기를 이호성 위원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목 추천 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방통위가 권리를 행사했다. 근데 그럼 지금까지 이명박 뭐 박근혜 정권 전 정권까지 오면서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게 지금의 마치 굉장히 중요한 소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게 그때 당시 잘못됐던 거라면 지금 와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건 그러면은 조항이 잘못됐으면 야당과 협의해서 조항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항을 만들 시간이 없으면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제 낮에 아마 12시 45분쯤인가요? 그럼 점심시간 한창인데 그때까지 회의를 하면서 기습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럼 이거는 그 저한테 질문하시는 말하는 거죠? 예, 네. 적폐와 뭐 어떤 말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주셨으면 예, 김철규 대변인 먼저 하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사실은 암묵적으로 해왔던 방송 장악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를 비판하면서 새 정부 들어서 지금 또 민주당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방송법 개정안 얘기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야당 때 그 발의한 거기 때문에 뭐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했다는데 그거 지금 반대할 당 없습니다. 이제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그것을 개정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른바 공영방송에 대한 사장 추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사실은 방송으로부터 상당히 좀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자유한국당 빨리 참여해서 해야 되고요. 자, 보이콧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상습당이 되면 안 됩니다.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역할과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정감사는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회의원 개인의 농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입법과 예산, 그다음에 정부 행정 견제권 이 3대 권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신성한 국정감사를 이렇게 파행을 만들면 다른 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가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안 하시는 것은 결국은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결국은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명분도 실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방문진 두 명의 건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계속 보이콧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득이 없을 것이다.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우리 그 김철근 대변인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방송장에도 뭐 박근혜 정부 그 이제 이명박 정부 얘기했는데 그 건을 올라가면 결국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KBS 사장 정인주를 임명을 했을 때 방송장을 한 거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결국은 김대중 정부,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 다 방송장을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그때 적폐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여당이에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적폐를 무책임한. 청산하자고 하면서 적폐를 지금 착착착착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당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방송장에 같이 가담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당과 지금 현재 여당 아니겠습니까? 총칼로 등장한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있습니다. 통폐합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송 장악인 거죠. 국내 정부나 참여 정부는 방송 장악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 장악한 것은 방송인 스스로, 언론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YTN에서 왜 방송장일 수밖에 없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 이미 임기가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습니까?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왜 과거의 그 행위를 그대로 반복합니까?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일부러 쫓아내고 이사를 다 쫓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방송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앉히는 것이 방송장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과거의 적폐를 저기 청산하면서 바른정당에서 저한테 얘기했다.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죠.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이호성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야당 그러니까 이전에 관행을 답습한다고 얘기했는데 이호성 위원장은 원칙적인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관행이 그래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이번에 이사 그 보궐로 되신 두 분은 저희 당에서 추천한 분이 아니에요. 김경환 교수나 이진순
그 이사로 저기 되신 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한 분은 그동안에 쭉 미디어 관련 일을 해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한 거지 저희 당하고 교감이 있었거나 저희 당이 추천한 몫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 장악요. 저희는 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할 의도 없습니다. 그러고요. 세상 천지에 요즘처럼 SNS 발달되어 있고 모든 언론인들이 주목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 촛불 민심이 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KBS, MBC 파업하고 있는 언론 종사자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분들은 저희로 향해서 또다시 촛불을 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방송 장악 예. 문재인 정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 부당 노동 행위를 한 MBC 사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때 보이콧 한번 하셨죠. 그리고 또 보이콧 하십니다. 지금 있는 사장과 몇몇을 위해서 제1야당이 보이콧하는 것은요. 국민들 보기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제 오늘 오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앞으로 입감 보이콧 이후에 어떤 뭐 구체적인 투쟁 지침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만 듣고 다음 질문 좀 할게요. 예. 예, 일단 뭐 구체적인 안은 제가 따로 들은 바는 없고요. 예,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 자각이냐, 방송 정상화냐, 당연히마다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그 방송위원장이나 각 이사들을 바꾸는 그 방식과 시기의 문제겠죠. 그걸 국민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임기를 보장을 해주면서 싹 바꾸게 되면 예, 예. 그걸 방송 자격일 수가 없죠. 그건 정상적인 교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은 방송 장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 알겠습니다. 말씀만 여쭤볼게요. 그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지금 뭐 여당 네. 자유한국당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 두 아니, 당한테. 예. 예. 동의하십니까? 저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불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불비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그 소위 야당일 때 발의했는데 여당이 되니까 특별 생각이 다수제라는 달라졌다 거, 그런 거예요? 특별 다수제라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기계적 중립 기계적 중립을 주장을 했잖아요 야당 때. 저한테 지금 예, 물어봤어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불비라고 네. 하셨어요. 네. 예. 저희들은 그 안 자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는 없고요. 다만 새로운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왜 이제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안 빨리 처리하자고요. 모든 문제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얘기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 홍준표 대표 28일 날 귀국하시죠? 예. 자유한국당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두 차례 청와대 회동, 여야 영수회동은 이제 거부를 했는데 1대1 아마 영수회담이 되겠죠. 근데 청와대는 일단 외교 일정 때문에 쉽게 뭐 바로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완전한 거절은 아닌 뉘앙스인데 예. 만날 의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 가가지고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각을 거기서 토로하는 바람에 좀 여론이 안 좋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홍준표 대표가 예.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래 한반도 운전자론 이야기를 하면서 현 대통령이 뭐 마치 주도적으로 이 안보 정국을 이끌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본인 입으로 할 것이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할 것이 없고 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방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였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가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를 공론화시켰다는 소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전술핵이라는 게 있구나. 그것이 전략핵과 다르고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과거 나토 같은 데 보면 독일에도 배치되기도 했던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안보 영수회담을 제의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그 미국에서의 소득 그 부분 공유하면서 이 안보 전국을 제1야당으로서 같이 헤쳐나갈 수 있으면 힘을 모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의를 했던 것이고요. 뭐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했던 바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 대변인 먼저 하시죠. 예. 일단은 지금 친북 친북 좌파 좌파, 세력이라고 언급하신 점에 대해서 좀 사과부터 하시는 게 도리인데 그걸 안 하시고 그냥 1대1 회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뭐 당에서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 왈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국익 우선 해야 한다는 외교적 관점에서 제1야당 대표가 적절하지 않았다. 행보도 적절하지 않았고 국감 기간에 나가서 그렇게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도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야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예. 이제 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국민의당 하시죠. 아니 친북 좌파 세력하고 1대1 회담을 해야 됩니까? 저 친북 자, 좌파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아, 되나요? 이게 잠깐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시고, 예, 예. 제가 시간 예, 좀 예. 드릴게요. 우선 예.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이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국내 정치적 생각하는데. 현안에 대해서는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을 나가서 특히 미국을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분야에 아무리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제1야당 대표거든요. 국가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이라고 일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친북 좌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비록 좀 그러더라도 그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할 때는 국익 우선으로 좀 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또는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비판할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그거고요. 그렇지만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과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변인. 홍 대표의 무슨 용어 선택이나 뭐 말씀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대신에 지금 기세등등하게 4박 5일간 미국 갔다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보도된 걸로만 보면 큰 소득은 없었던 듯합니다. 뭐 주요 인사를 뵀던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씀하시는 전술에게 관해서 조야 인사들하고 얘기할 때도 긍정적인 답을 못 얻었고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또 제안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 분석을 그렇게 하고 배경을 있고요.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예. 해서 뭔가 이 그 순방 이제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 성과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로 1대1 회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전에 벌써 2번이나 있잖아요. 뭐 왜 그런 거 보고 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10초만요. 예, 예. 10초 말씀드릴 게 없는데. 예, 짧게 해주시죠. 예,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 뭐 친북 좌파 그 발언 말씀드리면 친북 좌파라는 이야기는 바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외국의 정부를 보고 좌파 정부라는 이야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친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는지 저는 이해가 되죠. 그건 가치 개념이 없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종북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 말해요. 수구 뭐 우파 뭐 이런 자기도 그런 말 막 쓰는 것은 실제로 가치가 개입돼 있는 말이고요. 그건 잘못된 말이고 오히려 근데 친북 좌파라는 말은 그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당 대표의 말씀을 뭐 대변하는 일이야 뭐 대변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시청자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친북 좌파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화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